밑에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잠시 어디 가시는가 하면요. 35페이지 가볼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요거요. 부동산 수요, 부동산 공급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특징은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건 항상 비교할 게 누구하고 비교하는가 하면요. 일반 재화인 분필과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실제로 부동산 수요 특징은 시험에 잘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우리 요약집에 있는 그 35페이지 보니까 3번이 있죠. 부동산 수요 특징 한번 쭉 한번 봐보자 보는데 굳이 이걸 암기하지 말고 단지 얘는 일반 재화인 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그 답이 나온다. 이거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번 또 그럼 1번 가볼까요? 보니까 훨씬 더 가격 등이 비싼 게 분필보다 집이 더 비싸죠. 그래서 가격 비중이 더 크다. 그래서 2번 가볼까요? 따라서 부동산이 더 비싼 결과 자금을 축적할 때 오랜 시간 걸리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분필과 서로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검토할 사항이 더 많은 게 집입니까? 분필입니까? 그래서 그 3번이 그 말 아닙니까?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4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수요활동에 대한 주안점은 주체가 누구냐, 종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절대 이 말 대신 비슷해지는 경향이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분필은 뭐 서울에 있던 여기 창원에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똑같은 30평이지만 강남과 창원은 가격 차이 있죠. 또 현재 여러분 수중에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창원에서 아파트만 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분은 단독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 주체와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요. 수요 탄력성도 부동산에 적용되나? 그 크기는 종류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 주거용은 상업보다 훨씬 더 뭡니까? 탄력적이죠.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6번은 중요한 말이 개별성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차별화되어 있는 수요, 독점적 성격나 무조건 이건 개별성입니다. 그 말 마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뭐 있습니까? 7번 보니까 수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이동 안 된다는 거지. 이 말과 서로 관련된 건 부동성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과거에 시험 낸 거 보니까 부동산 수요 특징은 시험 낸 적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건 밑에 부동산 공급은 시험에 꽤 많이 냈던 거예요. 자, 요 내용을 다시 어디 가면 30페이지. 자, 30페이지. 맨 밑에 있는 6번에 있는 부동산 공급. 자, 일단 부동산 공급은 좀 한경히 보시는데 이렇게 봐보자고 이제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급 종류부터 첫 번째 보니까 물리적 공급이 있고요.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요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쓰고 있는 물리라는 것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땅은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죠. 무슨 성이죠? 부정성이고 경제 공급은 뭐예요? 이게 경제 공급이죠. 현재 보니까 창원시 외곽지역 가보니까 일부는 농지, 일부는 주거인데 이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 주택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농지 중에 일부를 주거로 전용시키는 거죠. 이런 일종의 경제 공급이라고. 그래서 얘는 부정성, 얘는 뭐야? 용도 다양성.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중요한데 물리 공급은 인간이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거 무슨 곡선? 또는 무슨 곡선? 수직도는 같은 말 뭐예요? 완전 비탄력 기억하시고 거꾸로 경제 공급은 용도 등을 변경한 결과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요? 우상향 곡선이라죠. 요 두 개 먼저 구분하시고 근데 우리 보통 집을 짓는 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그래서 항상 볼 게 뭐인가 이 말입니다. 단기란 말과 장기를 반드시 구분해서 그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조심할 건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부동산학에서는 단기, 장기를 묻는 순간 무조건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
다만 신규 물건 만든다 이 말은 반드시 장기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는 반드시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으니까 원칙은 이거 뭐였습니까? 수직인데 그러나 때에 따르면 단기는 신규 공급 등을 만들 수 없는 거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정도 공급이 증가되니까 이거 표현할 때 있죠. 완전 비탄력 또는 비탄력에서 하지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또는 뭐 약간 급경사인 기울기 수도 맞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험 내면요, 요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내면 급경사인 기울기 내시면 된다고. 또는 이 말 대신 뭐예요? 비탄력적 시면 된다고. 근데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진 결과 결국 공급이 훨씬 더 이렇게 완만히 되겠다죠. 결국은 단기 반대 장기니까 얘가 급경사면 뭐 되겠습니까? 완만한 거. 즉 비탄력 반대 뭐죠?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항상 구분할 기준을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물리 반대 뭐예요? 경제고 또 뭐 있습니까? 단기 반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자, 중량은 이겁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공급은 뭡니까? 부족하죠. 한 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뭐냐 이거 아시라고요. 해결 방안. 자, 해결 방안 반드시 뭐 있습니까? 공급량 늘려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에 대한 종류는 두 개 있죠. 무슨 공급이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리 공급은 증가됩니까? 그래서 물리 공급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경제 공급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특징이 뭐 있냐? 일반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공급자는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럼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일반재화 있는 공급자 공통점은 이 물건 만드는 생산자, 즉 건축업자도 공급자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근데 한 개 더 추가되죠.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집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 후에 그 다음 뭡니까? 처분한다, 그죠? 자, 우리 집 살 때는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 집 팔 때는 수요자 공급자. 한번 따져보자고. 분필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일반자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 말듯이. 그런데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말은 부동산을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내구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산 사람이 다시 뭐가 됩니까? 공급이 바뀌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은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뭐가 됩니까? 공급자가 되어진다. 결국은 부동산 공급이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 말이 떠야 돼, 항상.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6번에 있는 말이 요 4개, 4개. 이 4개 질문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여기까지 했던 걸 좀 풀어보자고, 이제. 푸는데, 어디 가는가 하면요. 자, 문제를 보니까 공급 관련된 말이니까 뒤에 쭉 넘어가서 이쯤 되겠죠. 자, 14번 문제. 14번.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 1번. 한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은 불변이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전에 했던 거죠?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했듯이. 간척이나 매립은 부정성에 대한 예외가 아니고 이용제는 뭐 즉 경제 공급이지. 자, 그래서 이 말 같이 보셔야 되죠. 따라 토지 전체 측면의 토지량은 불변. 그래서 이건 뭐예요? 부정성이지. 따라서 이건 무슨 곡선? 완전 비탄력. 근데 용도별로 구분하면 결국 공급량은 증가될 수 있지. 따라서 이건 경제 공급이야. 그 말과 같은 말이 현재 뭐냐? 14번 1번이라고 이게. 그래서 불변이라는 것은 결국은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탄력성과 얼마? 제로. 그죠? 자, 2번 갑니다. 2번은 쭉 보시면서 뭐를 봐야 됩니까? 단기, 장기 묻는 거야. 그래서
탄력과 비탄력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장기에 비해서 뭐 있습니까? 비탄력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토지의 용도 다양성이 뭐 있습니다? 다양성에서 우하향하는, 상향하는 공고곡선 갖고 있죠. 그걸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5번. 자, 5번은 물리적 공급이란 말이 중요합니까? 단기란 말이 중요합니까? 항상 나오는, 이거 보세요. 만약 물리 나오면 결국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그죠?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물리든 경제 딱 나왔을 때 뒤에 단기 장기 나오지. 뭐 얘가 훨씬 센 거예요, 이게. 이 말에 따라 단기 장기 따라가야 돼. 그래서 얘는 물리가 아니라 결국은 단기는 이 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뭐 있어? 장기에 비해서 뭐합니까? 훨씬 더 비탄력적이다 묻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거 이외에 여러분 꼭 하실 게 2개 있어.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뭘 보는가 하면요. 3번에 3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질문을 꼭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예, 3번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마 시험 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을 때 뒤에 무슨 효과 딱 들어올 거예요. 주로 들어올 게 뭐 들은가 하면요. 요 말 들어옵니다.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등등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 밑에 얘는 분명히 들어오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두 개가 장난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 이겁니다. 현재 보니까 앞에 뭐죠? 부동산이지. 그죠? 가격. 부동산과 부동산 같은 물건이지. 같은 물건 들으면 절대 여기 있는 이 답은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아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그 결과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될까?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들어오면 이건 전혀 의미를 갖지 말고 그냥 가격과 수요 관계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료가 올라간 부동산 수요는요? 가격과 수요. 반대지? 그죠? 네. 요거 묻는 거고, 밑에 있나 보세요. 요건 부동산이지. 요건 다른 재화지. 다른 관계 묻지. 뭐 절대 있는 이 답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게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걸 답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항상 물었을 때. 그러니까 구분 잘 하셔야 돼. 같은 물건들은 중간에 무슨 효과 때문에 나오지. 이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제가 설명 안 했지만은 자, 잠시 예, 우리 저기 있는 31페이지 가볼까요? 그 갈로 2번의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에 있지.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 있으면 우측에 박스가 있을 텐데 수요가 우하향되는 이유가 4개 있어. 그죠? 기회비용, 대체효과, 소득 한 개 돼 있어요. 가격 효과. 또 한계 효용 체감이 있어요. 적을 필요 없어.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부동산 가격과 양이 항상 반비례거든. 그래서 반비례인데 결국 이 말입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면 양이 감소할 까 물었을 때 이런 이유 때문인데 이 이유가 장난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단적이 나오면 뭐 있습니까? 굳이 이걸 하지 말고 이거 마시면 안 돼. 나오는 순간 같은 물건 딱 나오죠. 그러한 요인 때문에 그 결과 얘가 어떻게 될지 묻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요건 먼저 보세요. 한 물건 다른 물건이잖아. 다른 물건 묻는 순간 이건 무조건 답이 뭔지 압니까? 여기 답이야. 소득은 반드시 당해져와.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해볼게. 내 소득이 올라가면 우리 다시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면 수요 감소하지. 그죠? 근데 부동산 이 가격은 고정되지만 소득이 올라오면 수요 뭐합니까? 증가된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당의 물건 가격에 일단 변동을 묻는 게 소득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 대체라는 것은 한제와 다른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딱 냈을 때 이건 부동산과 다른제 아닙니까? 묻는 순간 무조건 얘는 이 틀린 다음에 항상 이걸 내게 돼 있어. 소득을 갖다가. 소득은 같은 물건끼리 설명하는 거예요. 대체는 다른 물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구분해서 요 답을 좀 기억하시라고.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우리 3번에 3번 물었던 것은 임대료, 부동산과 부동산 비교한 겁니까? 부동산과 다른자 비교한 거요. 다른자 비교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는 뭐 있습니까? 소득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한제와 다른제 하니까. 이건 반드시 그러면 무조건 대체 효과야. 그건 항상 좀 구분하셔야 돼. 자, 일단 그 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가서 뭘 보는가 하면요. 뒤에 넘어가 보니까 뭐 뒤에 다른 건 뭐 크게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보시고 있죠. 다른 건 뒤에 문제 풀면 할게요. 하는데 13번에 2번에 있죠. 요거 좀 정리할게. 13번에 2번. 요건 일반 상식을 좀 요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금융에서 요거 한 적이 있죠. 예상된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대출자, 차입자 누가 손해, 누가 이익 한 적이 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같이 묶어서 할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은 화폐 가치가 뭡니까? 이 말은 물가가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자, 다시 말 아닙니까? 해볼게. 1년 전에 보니까 검 한 돈 값이 10만 원 하던 게 현재로 보니 20만 원 올라간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현재 보니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걸 좀 정리하자고. 현금이 유리합니까? 현물이 유리합니까? 현물이 선호되죠. 당연한 거죠. 내가 현재 10만 원 갖고 있으면 결국 금 반도밖에 못 산다고. 그럼 결국은 이때 보니까 다시 할게. 은행들에 보니까 은행은 차입자에게 빌려준 돈이 만약에 10만 원 빌려주었어. 1년 후에 내 손에 질 수 있는 금이 은행 입장에 보니까 12만 원 정도 손에 쥐는데 이자 비용 받아서. 그럼 이건 은행들 오히려 원래는 뭐야? 20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근데 12만 원 받는 거죠. 이거 손해이익이에요. 손해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이익은 누가 이깁니까? 차입자지. 손해 누굽니까? 대출자죠. 다시 채권자, 채무자 누가 이익입니까? 채무자. 손해는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임차인, 임대인 누가 이익입니까? 임대인이 손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훨씬 더 약자가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만 그 결과 뭐 있으면 소득에 대한 재분배가 발생합니다. 왜? 있는 분이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 저기 있는 13번에 2번 가볼게. 예상된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이 같은 거, 이 같은 거. 자, 다시요.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같이 묶어 보시라고. 결국 뭐 있습니까? 무조건 이 답이 나와야 된다, 항상. 그래서 거기 뭐 있습니까?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그만큼 실제 임대료 뭐 있습니까?
감소하던 효과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이 이익이고 임대인이 뭐 있습니까? 손해본다 말때가 똑같다고 이게. 자, 그렇게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4번 갑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16번에 4번 딱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림을 낼 수가 없어. 원리 말이거든요. 자, 이건 우리 경제학을 공부해보면 알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묻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는 점이 이겁니다. 현재 이게 가격선이 가격선. 그 다음에 이게 평균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계 비용. 그래서 가격과 한계와 평균 비용 일치한 점에서 공급량이 결정된다고. 이런 건데요. 이거에 절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이런 걸 답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재 16번에 뭐 4번은 그 말 묻는 거예요. 자, 결국은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과 가격 곡선 또 한 개 돼 있어요. 평균 비용 있죠. 요거 세 개 같은 점이야. 요 세 개 점이 같은 점에 공급이 결정된다고 사실은. 이런 건데 굳이 이걸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나오죠. 나무 그냥 통과시켜 버려. 정답 관계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문제 푸는 요런 거 좀 아시라고요. 자, 일단 그 정도 봤으면 됐어요. 예, 다시 이제 우리 저기 있는 요약집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37페이지. 자, 37페이지는 이겁니다. 우리 앞에 수요와 공급이 각각을 따라봤지만 지금부터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을 하나의 시장에 갖다 놓고 어떻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형성되어질까 하는 건데요. 자, 이거부터 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가격과 수요량과 그다음 공급량이 있으면 100원 할 때 200원 되었을 때 300원 되었을 때 있는데 현재 보니까 가격이 200원 되면 수요이든 공급이 이렇게 만들 의사가 있어요. 반대로 뭐 있어? 가격이 100원 되었을 때 공급은 수요는 30개, 공급은 10개 정도 만들 수 있답니다. 거꾸로 가격이 300원 되니까 이 수요는 감소하겠죠. 공급이 늘어나고. 그럼 뭘 묻고자 하느냐? 결국 이거 묻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100원 되어지면 수요가 몇 개 삽니까? 30개인데 공급은요? 따라서 이건 누가 더 많습니까? 이걸 보통 수요가 더 많다 뭐라 쓰죠? 초과 수요 발생하죠. 초과 수요 발생한 데 이반은 살 수 있는 수요제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 시장에 있는 물건 가격은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격이 300원 되면 결국은 수요가 몇 개 삽니까? 공급은요? 누가 더 많죠? 이걸 뭐라 하죠? 공급이 초과된 거지.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량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가격은요? 아주 단순하게 시험 낸다고. 즉 무슨 말이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문제에서 11번에 1번 갑니다. 그냥 그렇게 시험 내. 간단하게. 그래서 나와 있지만 뭐 있습니까? 초과 공급 발생되면 가격 하락, 초과 수요 발생하면 가격 올라가죠. 그런 정도 있다는 거 마시면 되는 말이. 물론 자 다시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16번의 5번과 11번의 4번 두 개 비교하시고 같은 거지. 그죠? 11번의 4번과 16번의 저기 5번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용 항상 보니 같은 내용 같은 계속 똑같이 시험 낼 수밖에 없어 문제가. 자 그래서 거기 있는 11번에 뭐 4번도 보니까 물리 뒤에 중량은 단기가 중요하죠. 단기는 뭐 있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할 건요 이거 할 겁니다. 균형시장은요 매년 보니까 시험에서 두 개가 시험 나오거든요. 나올 게 첫 번째 뭐냐? 말로써 묻는 거. 두 번째 계산 문제 무조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계산 문제 같이 할 겁니다. 하는데 자 다시 보자고요.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우리 앞에 정리합니다. 여기 무슨 곡선이에요? 수요는 무슨 곡선? 우.
하향 곡선. 다시 이게 무슨 곡선이죠? 공급 우 뭐요? 우리 앞에 문제 풀었던 이거 묻겠죠? 따라서 이 문제 물으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예, 수요는요? 수요. 공급은 요거 아까 물었던 거죠, 문제에서. 자, 근데 지금부터 할 게 뭐냐, 이거 묻는 겁니다. 이때 균형돼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동되어지면은 시장에 있는 균형점이 달라지겠죠. 달라짐에 따라서 시장에 있는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전에 했듯이 요거 해볼까 이제. 풀은 이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공급의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입니다. 시장에 있는 가격과 양의 변화를 봐보자는 거예요. 일단 말로 합니다. 이 표현은 가격에 대한 표현입니까? 양에 대한 표현입니까? 양이지. 그러니까 나오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양은 이 말과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된다 말은 결국은 수요도 증가, 공급도 뭐요? 이게 답이라고. 자, 어떤 수요이든 공급이든 감소한단 말은 어쨌든 양은 둘 다 뭐요? 그냥 이렇게 가시라고 표시하면서. 다만 가격은 좀 달라지겠다죠. 해볼까 이제. 자, 수요가 증가된다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지겠다죠. 가격은요? 올라가지. 수요 감소한다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감소하면 가격은요? 떨어지겠다죠. 자, 이거 확인해 보자고. 그냥 간단하게. 최초 있는 수요와 최초의 공급이 있어요.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수요가 증가된다면 그래프가 우측이든 좌측이든. 무조건 우측이야. 이렇게 가는 게 수요 증가입니까? 그죠? 그런 결과 가격도 뭡니까? 올라가고 양도 뭐죠? 이 말 나왔죠. 확인만 하시면 돼. 자, 반대로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자, 한번 따져보죠. 공급이 증가된다면 공급, 물건 살 수 있는 공급자 많다는 거죠. 가격은요? 줄지. 공급이 감소한다면 물건 살 수 있는 공급자 감소했어요. 가격은요? 자, 확인해보자고. 얘는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균형 가격과 양이 있어요. 공급이 증가된다면 그래프가 어느 쪽이에요? 우측 이동이지. 그런 결과 가격은 뭡니까? 떨어지고 양은 뭐죠? 그래서 현재 가격은 떨어지지만 양은 증가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수요라는 놈은 항상 수요는 가격이든 양이든 항상 이 말 같이 움직이는 거지. 예, 무조건 같이 움직입니다. 또 반대로 공급은 가격만이 반대이고 양은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자고. 이걸 기억하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될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표현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었을 때 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동시에 이동될 때, 첫 번째 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는 경우. 두 번째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뭐 있습니까?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 보니까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이 감소되는 경우. 네 번째 보니까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이 뭡니까? 요 딱 네 가지 이외에 다른 방식이 없다고 사실은요. 그러면 자, 결론부터 합니다. 그래프를 다 그려보지 말고 미리 있죠.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빨리 푸는 방식으로서 전에 했던 방식인데 나오는 순간 바로 밑에다 뭐 있어요? 이렇게 가격과 양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써놓고 한번 따라가 보시라고요. 자, 비록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했지만 문제 풀 때는요. 수요 따로 이 공급 따라 해서 가격량을 먼저 값을 구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면 항상 수요는 무조건 같은 방향이에요. 수요 증가되면 가격도 양도 뭐예요? 둘 다 증가지. 자, 공급은 반드시 가격만 이하고 반대죠.
예,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뭐합니까? 감소하고 공급량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둘 다 동시에 그냥 같이 설명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할 때 뭐 있습니까? 보세요. 가격은 뭐합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 결과 가격은 뭐요? 모른다 이거지. 근데 반대가 앞으로 양은 무조건 증가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이 상상 문제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자, 요거 합니다. 얘는 보니까 수요는 무조건 가격, 양 같은 방향이에요. 이 값이 그냥 따라가겠다죠. 수요 감소하면 가격도 양도 뭐하죠? 감소할 것이고. 공급 무조건 가격만이 반대 방향입니다. 공급이 감소한 결과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뭐하죠? 줄겠다. 그죠? 그런 결과 가격은 무조건 설명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죠. 그 결과 가격은 뭐 있습니까? 모른다 이거지. 양은 많은 거요. 자,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실제 이 값이 나는 한번 봐보자고. 보는데 밑에 있는 요걸 해볼게 이제. 우리 참고로 이건 아셔야 돼. 수요이든 공급이든 동시에 이동되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동되면 세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이럴 때 공급 감소폭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요 감소, 공급 감소인데 공급 감소폭이 더 큰 경우 있어요. 세 번째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똑같은 폭만큼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둘 다 동시에 변할 땐 세 가지 뭐 있습니까?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요. 첫 번째 최초 있는 수요와 최초 있는 공급이 있는데 균형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전에 설명했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비록 둘 다 동시에 변했을 때 누가 변화폭이 더 크다 쓰지. 그럼 무조건 큰 쪽에 있는 그 값을 그냥 따라간다 생각하고 그 반대편 값을 알지 말고 그 결국은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한 거지. 수요 감소는 이 값이 뭐요? 수요 감소할 때 가격도 양도 둘러 감소하죠. 실제 이 값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해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수요가 이만큼 감소했지만 공급이 이만큼 감소한 거예요. 표현 자체가. 표현이. 그럼 가격은 과거보다 뭐한 겁니까? 떨어진 거죠. 양은 과거보다 뭐한 겁니까? 요 값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이 값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시라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자, 그러면 결국은 요 경우는 값이 뭐 나오겠습니까? 요 경우는 가격은 요 경우 가격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무조건 이건 큰 쪽에 있는 이 값이 그냥 따른다 생각하고 그 반대편 알지 말고. 그래서 공급 감소인 것은 가격 뭡니까? 양은 이 값 무조건 나와야 돼. 항상. 자, 확인하자고요. 해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최초 있는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공급이 이만큼 감소했을 때 수요가 이만큼 감소한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가격은 옛날보다 뭐한 거예요? 올라갔죠. 그죠? 양은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값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나오거든 있죠. 어느 쪽이 더 크다면 큰 쪽에 있는 값이 그냥 따라간다 생각하시라고. 표현 자체를 갖다가. 자, 밑에 있는 얘는 이거거든요. 표현 자체가 수요이든 공급이든 균형이 돼 있는데 똑같은 폭만큼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소하거든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가격은 같은데요. 양만 감소한다고 이게.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지만 양만 감소합니다. 그런데 앞에 여기서 뭐 있으면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지. 안 되면 이 세 개를 동시에 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해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지. 이 말은 가격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양만 무조건 뭐요?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봤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그냥 따라가셔 쭉쭉쭉. 자, 얘는 뭐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수요는 무조건 같은 방향입니다. 수요가 증가된단 말은 가격도 양도 뭐하죠? 증가될 것이고 공급이 감소한단 말은 가격만이 반대 방향, 양은 같은 방향이에요. 그런 결과 가격은 무조건 뭐요? 올라가지만 양은 뭐요? 모른다는 거지.
자,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 있습니까? 수요가 감소했죠. 그러면 가격은 양도, 공급이 증가되면 항상 가격은요, 양은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가격은 뭡니까? 양은 뭐하죠? 자, 조심할 건 이겁니다. 만약에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동시에 이동된다 이 말 딱 나오죠. 나오면 가격이든 양이든 둘 중에 한 개 값은 무조건 모른다라는 거야 돼. 그 반대편에 있는 값만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아시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는가 하면요. 이를 장난친답니다. 자, 일단 결국 여기 딱 두 개 마시면 되죠. 첫 번째는 둘 다 동시에 이동되면 무조건 이렇게 표현을 하시라 이겁니다. 두 번째 누가 변화폭이 크다 쓰면 큰 쪽에 있는 값이 따라간다 이거 마시면 안 돼. 결국은 가장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것만 하시면 나머지 다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수요는 무조건 이 값이 그냥 따라한다 생각해요. 가격이 양이다. 공급은 단지 뭐 있으면 가격만 반대 방향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푸는데요. 자, 앞에 안 풀어도 다 풉니다. 자, 앞장에 가보니까, 앞장에 안 푼 거 있습니까? 1페이지. 다 풀었죠? 자, 2페이지 갑니다, 이제. 자, 2페이지에 보니까 안 푼 게 있습니까? 이 11번. 다 풀었죠? 11번. 자, 12번요. 자, 12번 갑니다, 이제. 자, 12번에 1번 풀었죠? 2번 갑니다. 부동산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 이 말 좀 기억하시고요. 이런 부동산 공급이란 말은 물건들, 자, 다시 분필은 공급한다는 것은 물건 들고 올 수 있지. 그죠? 부동산을 이동할 수 있으면 없지, 그지? 그래서 이 공급이란 말 뜻은 뭐 위치와 공간. 3층 공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지 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3번 갑니다. 개별성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공급은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까? 개별성이라는 말 뜻이 똑같은 물건 없다는 거지. 동일한 물건 없으면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 없으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면서 뭐 있습니까? 독점, 비독점. 독점, 비독점. 야, 이런 게 많이 사실 쏘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 독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2번에 4번 갑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 공공임대주택 누가 지은 거요? 그러니까 정부 개입의 한 예죠? 그러니까 12번에 5번 갑니다. 5번은 그냥 통과하세요.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만큼 뭐 있습니까? 건설비용이 절감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1번 했죠? 2번 했죠? 3번, 4번, 5번 다 했습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이제. 자, 14번에 1번, 2번, 3번은요? 이건 좀 더 할 거예요. 4번 가볼게요. 4번은 이번 용도 다양성 결국 우상향 곡선이지? 자, 5번 좀 따고, 16번은 했습니까? 예, 그 다음 넘어가면 17번. 자, 이제 17번부터 문제 내는 거예요. 특히 최근의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묻는 게 17번, 18번이야.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7번 중에 그냥 단순하게 시험 낼 수도 있고 18번째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 자, 17번. 뭐 물었습니까? 균형 가격이 하락시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아까 했던 방식 똑같은 거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이러면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는요? 수요, 공급은요? 감소지? 근데 다시 보세요. 어떠한 원인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선 수요가 어떨 때? 여기에 원인, 결과, 수요가 어떨 때 가격이 하락합니까? 원인, 수요가 어떨 때? 하락할 때야. 자, 다시 이거 구분하시라는 제가 자꾸 쓰는 목적 이거야. 요것 때문에 그 결과 양이 바뀐 거야.
얘 때문에 그 결과 가격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어떨 때 가격 하락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이 어떨 때 수요가 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시 공급 어떨 때 여기 있는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까? 공급이? 여기 우리 현재 17번 묻는 건 요거 둘 중에 어떤 거 묻는 거예요? 위에 거 아래 거. 네? 밑에 거 묻는 거지. 구분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17번 이거 아닙니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즉 요런 걸 답을 찾아보라는 말 뜻이. 이 답을. 그래서 자 일단 대체 1번 갑니다. 대체 주택 수요지. 자 잠시 대체 딱 나오는 순간 가격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러면 양은 반대 방향이지. 그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결국은 요 말은 묻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감소한단 말은 요 다른 방향이지. 수요 물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뭐 있습니까? 땅에 접어 있는 수요는 뭡니까? 다른 방향이지. 올라가야 돼. 아니 거기 대체에선. 따라서 현재 뭐 수요 대체 주택 수요 감소하면 주택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2번 가볼게.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되었어. 수요 뭐 하는 거요? 증가지. 일단 이런 거 나오면요. 빠른 방식만 이런 좀 표를 만드시라고 이렇게. 요 답시 나오면 된다 생각 문제 쓰시라고 이렇게. 이게 빠르니까. 결국 수요 증가되면 가격 저거 뭐 있습니까? 가격 떨어지죠. 다시 수요 증가되면 뭐 있으면 수요 가격 올라가죠. 그다음에 3번요. 예, 건축 기술이 진보되면 공급 뭐 합니까? 뭐 요거 아닙니까? 요 조건. 공급 증가 가격 떨어진 거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예, 네 번째 가구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지. 그죠? 다섯 번째 인구 유입 증가되면 수요 증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먼저 요 표를 먼저 만드셔요. 이렇게. 이게 빠르니까. 자, 다시 18번. 뭐 물었습니까? 예, 공급이 D 재료에서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이 말은 수요 뭐요? 수요 감소인 것. 일단 답이 안 되는 게 먼저 5번은 절대 답 안 돼. 왜? 공급 변수니까.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자, 1번.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 뭐요? 증가. 2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뭐합니까? 증가. 3번.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뭐합니까? 증가. 4번. 대체제 뒤에 뭐 들어왔어? 가격 들어왔지? 가격이 무조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가격 하락이면 수요 감소.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지금 19번, 20번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자, 19번 가볼게. 수요가 좌측 이동시키는 것. 이 수요 감소액이 물었죠? 자, 한번 가보죠. 기억, 실질 소득 증가는 수요. 일단 거기서 답이 안 되는 거. 니은번 답 절대 안 돼. 니을번 절대 답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니은번은 공급이고 니을번은 다시. 자, 현재 우리 거기 문제 19번 묻는 게 수요의 변화 묻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묻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 묻는 거지. 니을번은 원인 뭐지? 가격 나 있지. 이거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지. 이런 걸 먼저 구분하시라고 문제 딱 나오면. 제일 빠른 거는. 그럼 같은 맥락, 일단 봤으면요. 다시 볼게요, 이제. 자, 기억 수요 증가, 니은번은 공급 변수, 디귿번은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 그 다음에 니을번은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미음번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지. 자, 비읍번은 대체주택 뒤에 뭐 나와 있어? 가격 나 있죠. 가격은 같은 방향입니다. 하락이면 수요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시업번 담보대출금리가 인하되면 수요는요? 증가되겠지. 이 감소 몇 개입니까? 디귿, 미음, 비읍 3개 있지. 자, 그 다음에 20번 가죠. 20번 수요 증가에 영향 주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것이 공급함수 있어? 공급함수 있냐고? 없지. 우리 공급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뭐 생산비라는 기술 질문 나오죠. 또 두 번째, 수요량에 영향 주는 게 있습니까? 없어? 그 니얼분 뭐 있으면 이건 수요량 아니에요? 뒤에 기대를 말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수요 증가인 것 1기억번 소득 증가 수요 증가죠. 그 다음에 니언번 거래세 인상되면 세금 인상되었어 수요 감소. D급번 금리 하락하면 수요. 자 다시요. 이런 문제 풀 때 밑에 1번 기억 맞는 거지. 그 다음에 D급 맞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제 니언번 틀린 거고 니얼번 가볼까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어. 기대 심리지. 뭐 수요 증가지. 답은 현재 3번이죠. 네. 미연번의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지. 미연번의 인구 감소는. 자 일단 그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물었던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답은 4번. 답은 4번. 자, 21번. 자, 21번에 1번하고 다시 문제 3번에 3번 비교하죠. 21번에 1번과 문제 3번에 3번 비교하시라고. 저기 문제 3번에 3번을 시험을 2번 냈거든요. 내니까 여기 있는 요걸 좀 털어서 낸 게 21번, 1번이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돈해, 이거. 핵심이 이게 대체 효과서로 관련돼 있냐 묻는 거요. 자, 중요한 건 21번, 1번 보니까 뭐와 뭐 비교입니까? 임대료와 다른 자와 비교지. 자, 가볼게. 여보 21번에 이거 참 많이 혼돈하거든요. 볼래요? 자 보세요. 그대로 한번 써볼게. 자 현재 카스 맥주하고 화이트 맥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카스 맥주에 대한 수요는요? 줄죠. 지금 묻는 이거요. 왜 여기 카스 맥주에 있는 수요 감소하니? 요거 묻는 문제가 21번에 1번은. 응? 그래서 문제는 뭐죠? 이 말이거든요. 원래 이건 이유를 딱 물으면요. 답은 이겁니다.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 경제학을 해서 한 번 알겠지만 요거 둘 다 합친 게 뭔지 압니까? 이 가격 효과거든요. 사실은. 또 기회 비용. 또 한계 효용 체감이 있어. 이런 게 다 통용되는데 여기서 이 중에 어떠한 걸 쓸래 묻는 문제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있죠. 이렇게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감소한다. 이거와 관련된 건 뭐냐라고 시험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시험 내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뭐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가격 효과 등등 쭉 낸다고. 때문에 양의 감소는 시험 내거든. 근데 여기서 요 중에 어떤 걸 딱 집어줬다면 문제에서 뭘 집어줬냐? 그거 보세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카스맥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그 뒤에 뭐 나와 있습니까? 다른 재와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효과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원래 카스 맥주가 둘 다 1,000원 되었던 게 1,000원 되었어요? 그런데 요 카스 맥주가 1,500원 올라가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원래? 1,000원 하지. 그럼 결국은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간 결과 대체 관계에 있는 화이트 맥주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효과 있지. 있는 결과 화이트에 있는 맥주 수요는요? 많아진 결과 당에 들어가 있는 카스 맥주 수요는요? 감소한 거지. 그럼 문제 풀 때 이거 아닙니까? 물었던 게 한 재와 다른 재 물었잖아. 묻는 순간 이건 소득 효과입니까?
소득 효과의 대체 효과요. 소득은 다시 보죠. 소득은 이 말 안 나와야 돼. 무조건 이 말 나온다고. 카스 맥주가 올라가면 카스 맥주에 대한 수요는 감소는 이 말 나온다고. 다른 자체를 설명 못 한다고. 그러니까 결론 이 말은 항상 문제 나왔을 때 얘는 분명히 틀린 말이면 이 말 내거든. 소득 효과 대신 대체 효과 대신 소득 것이 내게 돼 있어 무조건.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 3번에 3번이냐 21번에 3번에서 21번 같은 거 이게. 결론 이 말이죠. 한 제와 다른 제 딱 묻지. 묻는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틀린 점은 소득 효과야. 쓰지 말고 무조건 뭐 써야 돼? 그거 맞으면 돼. 그거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21번에 2번 갑니다. 자, 2번 첫 번째 얘는 수요함수, 공급함수. 21번에 2번 수요함수. 원인 자체 가격입니까? 가격 아닙니까? 가격 아니면 이건 곡선상 곡선 자체. 곡선 자체. 됐죠? 자, 3번 갑니다. 3번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뭐합니까? 수요마저 증가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 이거 뭐 자주 묻는 건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요 말은 수요함수, 공급함수. 공급이지.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만 거요? 공급 증가지. 공급 증가일 때 가격은요? 가격은 반대지 반대. 하락하고 양은 증가. 그러니까 이 21번에 4번은요. 제일 먼저 묻는 게 이 공급이냐 수요냐 먼저 묻는 거고 그 값을 먼저 공급이면 공급 증가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가격 양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답을 찾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22번은 좀 이따 할 거예요. 23번 갑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되는 공급이 있는데 핵심 뭐요? 수요가 뭐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뭐한 거요? 자, 가볼게.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했던 방식 써보죠. 수요 증가는 반드시 가격과 양은 같은 방향이지. 그죠? 공급은 항상 가격 얘하고 반대 방향이죠. 양은 같은 방향이에요. 그런 결과 가격은 뭐한다? 양은 뭐한다? 요 값 나와야 돼.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모른다라고 시험 나와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24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문제 보니까 이제 둘 다 이 모든 거 있죠. 이걸 전부 다 동시에 묻는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 경이 다 그릴 수가 없다고, 이게. 자, 1번 가볼게. 누가 변했습니까? 24번. 수요만 감소했지. 수요는 무조건 같은 방향이야. 가격도 양도 둘 다 뭐? 감소나야죠. 1번 틀렸고 2번 갑니다. 자, 2번은 공급이 증가된 거지. 공급 증가 무조건 가격은 반대 방향이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뭡니까? 증가하는 거지. 근데 3번 가볼게. 3번 누가 더 큰 거요? 수요 증가가 더 큰 거지. 그건 수요 쪽 그냥 따라가시라고. 반대편 공급 보지 말고. 수요 증가는 무조건 같은 방향. 수요 증가면 가격, 양 둘 다 증가. 4번 누가 더 큰 거요? 공급 감소가 더 큰 거지. 공급 감소인 것 마시면 돼. 그래서 공급은 반드시 가격만이 반대 방향이죠.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감소하겠죠. 5번은 뭐 있습니까? 수요가 감소가 더 큰 거지. 그죠? 그 수요 감소는 가격이든 양이든 같은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뭐요? 감소. 자, 그런데 22번 문제 풉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여보세요. 이제 앞으로 있죠. 앞으로 단기와 장기를 묻는 순간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수요와 공급은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인구가 증가되어 딱 묻는 순간 단기 장기를 딱 묻죠. 수요에서. 물으면 무조건 이건 인구 증가 수요 많은 거요.
인구 증가 수요 증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든 이 장기든 수요 증가야. 이 말은 수요는 단기 장기 신경 쓰지 말라고.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공급에서 생산비가 떨어진다 할게. 공급 많은 거지? 증가되는 거지. 근데 이걸 딱 묻는 순간 단기 딱 묻지. 물으면 절대 단기에서 공급은 불변이에요. 왜? 집을 짓는 건 단기 장기. 장기야 장기. 그러니까 요 표는 오직 장기에만 통용되는 거예요. 생산비 감소지. 그럼 결국 뭐예요? 공급 많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참고로 해서 우리 절대 있죠. 수요는 단기 장기 맞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왜? 단기 장기 필요 없으니까. 왜? 우리 집을 살 때 사는 것은 바로바로 내가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장기가 문제인데 항상 공급 뭐 있습니까? 이 집을 짓는 건 결국은 장기랍니다. 장기니까 항상 어떤 조건 딱 주어지고 단기 장기라면 공급은 무조건 단기는 불변이야. 어떤 조건이 관계없어. 그럼 그 말은 우리 거기 현재 물었던 게 뭐 물었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뭐 한 거요? 자, 해볼게, 이제. 자, 이 말 아닙니까? 다시 합니다. 공급이 있으면 단기란 말과 장기가 있으면요. 생산비가 뭐 한 거요? 하라는 거지. 공급 단기는, 불변 장기는 공급 증가지. 자, 잘 알지만, 예, 가격과 양을 묻는 순간, 단기는 공급 불변이잖아. 공급 가만히 있대. 가격도 뭐 합니까? 양도 불변이야. 장기일 땐 공급 증가지.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양은 이 답 나와야 돼. 항상. 그러니까 단기 장기랑 중요한 것은 뭐 있어? 공급이 딱 나는 순간 단기는 불변이야. 이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건 꽤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있습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단기는 뭐 안 돼 있습니까? 임대료가 불변이지만 장기는 공급 증가지. 그런 결과 임대료 뭐 합니까? 하락한다. 이렇게 답을 찾으라고. 이건 앞으로 계속 시험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단답 형태로 시험 낼 수 있는 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D장 갑니다, 이제. (26) 27번 앞으로 우리 균형시장은요 계산 문제는 무조건 26, 27 딱 두 개야. 이거 이변 시험 낼 게 없어요. 또 계속 앞으로 시험 낼 건데 내봐야 결국 이게 다니까 그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떼어볼래요? 내려 시험 내거든요. 보세요. 자, 최초에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있으면 여기 있는 주어진 요걸 통해서 뭐 있습니까? 우린 시장에 있는 가격과 양을 먼저 구합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 그런 다음에 무조건 시험 내면요. 요때 이제 뭐 있습니까? 조건 주어져. 조건이 뭐 있습니까? 수요가 변화가 있든지 안에 뭐 있습니까? 조건 1 안에 공급의 변화 있는 게 딱 두 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결국 뭐 수요가 변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해서 가격량을 구해야 되지. 그죠? 요 가격량을 구해서 요 차이를 비교한다고. 아니면 공급의 변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최초 어떤 조건 주어지고 수요이든 공급이 둘 중 하나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걸 통해서 뭐 여기 있는 가격량을 구해서 그 차이만 설명하면 된다고. 이런 문제를 풀은 요런 간단합니다. 이렇게 푸시라고 항상 문제 풀 때. 저는 보통 이렇게 풉니다. 문제 풀 때. 자, 일단 수요 일대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급. 이렇게 할게. 공급. 자, 최초 있는 봐볼게. 26번부터. 맨 먼저 공급에 뭐 있습니까? 300 고정돼 있죠? 보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풀죠. 다시. 수요 공급. 공급은 300이다. 뭐 최초 있는 수요가 얼마 돼 있습니까?
QD는 500 마이너스 얼마요? 자, 이렇게 해서 저 같으면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게 수렴한 변화 있죠? 그죠? 변화 있는 게 QD는 450 마이너스 얼마요? 요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공급은 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라,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돼. 그래서 요걸 통해 균형 가격과 양을 구하고 이걸 통해 가격 양을 구하면 된다고. 자, 일단 같은 게 무엇입니까? QQ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요 값 대신 이 속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니면 이 값 대신 이 속에 집어넣든지 편하게. 어차피 동일한 양이 되면 결국은 동일한 가격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요 값 대신 넣습니다. 300원 500 마이너스 얼마요? 2P지? 그래서 P가 넘어가면 이렇게 양 넘어가죠? 부호 바뀝니다. 그래서 2P는 얼마 됩니까? 500 마이너스 300이지. 값이 얼마 됩니까? P 얼마요? 요 둘 중에 요 P에다 그냥 그것도 200을 집어넣으시라고. 200을. 100 잘못했다. 집어넣으시라고. 굳이 사실 집어넣을 필요 없어. 왜? 양 몇 개인데? 300이야. 그럼 무조건 양 300 나오게 돼 있어. 왜?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아니, 현재 수요 공급의 균형 가격이 100이야. 양도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공급량도 300이면 수요량 몇 개요? 300이 그냥. 한번 해보자고. 자, 100 넣었어. 이거 얼마 됩니까? 200이지. 빼주면 얼마 됩니까? 양은 300이죠. 그죠? 자, 다시 요걸 통해서 합니다. 요 Q 대신 300 집어넣는 거지. 넣으면 300원 얼마 됩니까? 450 마이너스 얼마요? 2P. P 넘어갑니다. 양 넘어가요. 2P는 얼마 됩니까? 150이지. 450 마이너스 300이니까. 그럼 그런 결과 P 얼마요? 75지. 자, 이 75 집어넣으라고. 일단 거기서 가격 물었죠? 가격만. 어쨌든 이건 뭐요? 150 빼면 얼마, Q 얼마 됩니까? 300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요건 물었거든, 값을 갖다가. 그죠? 요 차 얼마, 옛날보다 얼마? 이게 다라고. 이런 포맷. 다시 27번 가자고. 27번은요, 네, 단지 뭐 물었으면 이제, Q는 얼마라고? QS는? 공급은? 3P죠. 결국은 똑같이 쓰면 되겠네.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공급 뭐 있습니까? QS는 얼마요? 3P. 채쳐 있는 수요 얼마요? 1600 마이너스 P죠? 1200. 이렇게 뭐 있습니까? 이건, 1600 마이너스 P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계산 문제, 이게. 이건 꼭 푸셔야 한다, 문제를 풀 때. 자, 가볼게. 요 Q 대신 뭐 넣는다고? P 넣자, P. 3P는 1200 마이너스 P죠? P 넘어가자고. 부호 바뀌죠? 그럼 뭐 P 됩니까? 플러스 1P 되니까 4P 되죠? 이 얼마 됩니까? P 얼마요? 300이죠? 거기서 뭐 물었습니까? 가격 물었습니까? 양 물었습니까? 가격 물었지. 가격만 쓰면 안 돼. 양을 잘 필요 없으니까. 그죠? 자, 다시요. 볼래요? 이제 요 대신, 요 Q 대신 요 3P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그 쓰면, 저기 있는, 3P는 1600 마이너스 뭐요? P. P 넘어가죠? 4P 되겠지? 얘는 1600이죠? P 얼마요? 요 차이 얼마? 플러스 100이지. 이런 게 매년 처음 나와.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건 점수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계산 문제 푸셔야 한다, 무조건. 예, 그렇게 마시면 안 돼. 참고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낼 수는 있어요.
둘 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도 QS는 3P 플러스 뭐 2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우리 과거 시험 한 번 낸 적 없어. 둘 중에 한 개 변화를 딱 준다고. 수혜든 공급이든. 그래서 이건 이런 형태로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뭐 가능할 것 같아. 예, 일단 그래 푸시고, 네, 그 정도 왔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건가 하면요. 탄력성 할 거예요.